94쪽 3단원 시작 부분입니다. 3단원 제목은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인데요. 우리가 먼저 94쪽과 95쪽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쪽에 나오는 그림에서 보이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94쪽에 이 친구와 95쪽에 두 친구,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친구의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발표를 하면서 발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어떤 자료를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발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96쪽부터 공식적인 말하기란 무엇인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살펴볼게요. 1번의 그림을 보면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떠올려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본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그림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그림은 학급 토의라고 되어 있네요. 토의를 하면서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오늘 토의할 내용은 하면서 어떻게 끝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TV에서 뭔가 뉴스 장면인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상황. 역시 다른 사람 앞에서, 즉 TV를 보는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것도 역시 선생님과 여러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처럼 여러분이 아무래도 우리 학교, 교실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과 비슷하지만 어떤 회의, 학급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 발표들을 하는 것, 그리고 좀 비슷하게 학급 임원 선거나 전교 임원 선거에서 발표하는 것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자, 학급 회의의 발표,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써보면 학급 임원 선거 또는 전교 임원 선거에서 공약이나 또는 소견 발표를 할 때, 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바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식적인 말하기와 그러면 공식적인 말하기와 다른 반대되는 비공식적인 말하기, 그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2번으로 가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자, 일단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쵸? 또 말할 때에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그리고 바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위에다가 키워드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른 자세로 말해야 하고, 말할 때 또박또박 말해야 하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답을 잘 써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옆에 가서 97쪽에서
우리가 봤던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중에 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 중에 한 명인 것 같죠? 그죠? 이 친구가 말하는 상황을 들어볼 건데, 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볼게요. 후보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나요? 자,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자, 누구에게는 그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나요? 이제 이 친구가 공약들을 이야기할 건데 어떤 공약을 발표할 건지를 잘 들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나올 때마다 메모를 간단히 하고 나중에 끝나면 자세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후보자는 의견을 발표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했나요? 자, 자료를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 그림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 이미 정답을 알 수도 있는데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이 후보자가 말을 잘 하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연필 손에 잡고 들을 준비하고요. 자, 바르게 앉아서 지금부터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질문에 답을 먼저 해보길 바랍니다.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 다음은 기호 2번 나성실 학생의 소견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나성실입니다. 저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바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견으로 47%가 나왔습니다. 와, 맞아요. 좋아요.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전교 학생회에서도 의견을 모아 꼭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의 순위라는 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조사한 순위를 알려주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가운데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남학생은 14.2%, 여학생은 16.7%라고 합니다. 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학생들이 그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명 가운데 15명이 꿈이 없는 학생이라니 어릴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만큼은 꼭 누구나 꿈을 하나씩 정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꿈을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 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모르는 직업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나성실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먼저 답을 써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후보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강당에서. 학생들이겠죠? 같은 학교의 학생들일 것 같아요. 자, 2번 잘 들었나요?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3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한번 잘 듣고 찾았는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공약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자료, 어떤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른 공약이죠. 뭐냐면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요. 뭐냐면 직업체험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꼭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먼저 직업체험 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선생님과 같이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쓴 친구들. 자, 마지막 공약은 어떤 거냐면, 자, 비슷한 이런 맥락으로 세 번째 마지막 공약, 여러 가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약을 발표할 때 이 친구는 어떤 자료를 활용했나요?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료와 이 자료인데요. 그죠? 먼저 이 첫 번째 자료는 뭔가요? 학생들이 학교에게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죠.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자, 이런 자료의 종류를 뭐라 하냐면 도표라고 하죠.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 이게 첫 번째 자료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료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이죠. 오늘의 순위라는 책을 가지고 공약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앞에 96조 2번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역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을 써야겠죠. 그리고 높임 표현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 이 후보자는 다행히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준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97쪽 마무리해 볼게요. 연설할 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므로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 알기 쉽게 말해야 하고, 자, 알기 쉽게 말하고 연설 시간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이 선거 후보자의 연설과 같은 어떤 특정 말하기 상황에서는 말하는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 안에 발표를 끝낼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공부해 봤습니다.